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 분위기가 조금 엇갈렸는데요. 초중반까지는 3대 지수가 모두 함께 오르다가 중후반으로 가면서 다우는 하락했고 나스닥은 갈수록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3대 지수가 모두 안 좋았었는데요. 오늘 중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5%보다도 낮은 GDP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예측치보다도 훨씬 모자란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팬데믹으로 인해 한때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그래도 이번 1분기에는 무려 18%까지 성장률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2분기 들어가면서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보다도 낮아졌고 이번 3분기에서는 그게 더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또 에너지 대란도 겹쳤죠. 그로 인해 제조업 기업이 많은 중국의 산업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이번 3분기는 델타 변이의 확산도 꽤 있었고 또 중국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분기였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성장률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 시장에는 조금 안 좋게 작용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 회복세가 안 좋다는 거는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이 둔화될 수도 있다는, 특히 최근의 원자재 가격 급등과 에너지 대란이 실제 경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실어준 거죠. 그것 때문인지 오늘 전 세계 시장이 별로 안 좋았고 미국도 프리마켓에서는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또 채권 수익률도 급등을 해서 1.6%를 넘기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장이 시작되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시장 분위기는 좋아졌고요. 채권 수익률은 다시 급락해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뒤로 갈수록 강세를 보인 거죠. 또한 유가도 장 시작 전까지만 하더라도 1.5% 급등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마찬가지로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오늘 시장이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실적 시즌도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원래 실적 시즌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르는 분위기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급등으로 기업들의 마진율에 퀘스천 마크가 붙었죠. 그래서 평소의 기대감보다는 이번에는 오히려 불안감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기업들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마진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의문을 해소시켜준다면 오히려 연말을 향해 다시 한번 랠리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바클레이스에서 디즈니의 등급을 홀드해서 매도 등급으로 하향하면서 주가가 3%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로는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면서 등급을 낮춘 건데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성장 추세 감소 우려는 바클레이스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디즈니 주가가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어딜까요? 반대로 강력한 경쟁자인 넷플릭스겠죠. 넷플릭스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신고가 근처에서 형성되어 있는데요. 경쟁 기업이니만큼 디즈니 플러스와는 완전 반대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내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하죠. EPS 기대치는 $2.56로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이용자당 매출이 거의 고정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가입자가 얼마나 늘었냐가 관건입니다. 또한 넷플릭스의 경우는 그 어떤 기업보다도 향후 가입자 증가 추세 가이던스가 주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분기는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흥행작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실적이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4분기 가입자 증가 추세를 넷플릭스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은 조금 의문인데요. 넷플릭스는 보통 가입자 증가 추세 예상치를 보수적으로 내놓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꽤 괜찮은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시장 반응은 원래라면 좋아야 하지만 다만 현재 주가가 최고가 근처에 있다는 게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후에도 이 주가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조금은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선물 ETF가 내일부터
거래를 시작하는 등 여러 가지 기대감 때문에 현재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ETF가 출범을 하고 나면 뉴스에 팔아라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한 지금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알트코인들의 가격은 사실 오히려 약세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너무 흥분해서 달려들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굳이 코인베이스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조금은 열기가 식는 거를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애플이 오늘 신형 맥북 프로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기존의 M1보다 더욱 성능이 향상된 M1 프로와 M1 맥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5나노 기술로 설계가 되었고, M1 프로는 기존보다 CPU가 70%, GPU가 2배가량 향상이 되었다고 하고요. M1 맥스는 GPU가 그런 M1 프로보다도 2배 더 상향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엄청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력당 성능 곡선은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저전력 고성능의 신제품을 발표를 했는데요. 주가는 사실 오늘 오르기는 했지만, 그런데 시장이 오른 걸 생각하면 솔직히 말하면 평타친 정도죠. 그래도 애플은 보통 신제품 발표하고 나서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많았는데, 오늘은 평타를 친 것만으로도 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실적 기대감에 또 한 번 주가가 폭발을 했습니다. 장중 875달러까지 오르면서 전고점까지 거의 3% 수준까지 접근을 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늘 이틀 연속 강한 양봉을 보이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은 거의 정말 반년 만에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주 수요일 장이 마감되고 나서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이죠. 실적 발표를 하는데 다만 이 실적 발표 전후해서 분명 트레이딩 세력의 개입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정말 어마무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미 그 변동성이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고, 하루하루의 주가가 전혀 예측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하시려는 분들은 이 기간에 추가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편이 낫고, 오히려 혹시라도 실적 발표 후에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삼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실적 발표 후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해버리는 급등이 예상된다 하시는 분이라면 실적 발표 전과 후에 동등한 비율로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함으로써 실적 발표로 인한 극도의 변동성 리스크를 노멀라이즈하는 방법은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쯤 돼서 이 얘기를 꼭 해야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테슬라를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 장기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또 엄청 올랐다고 일단 한번 팔았다가 싸지면 다시 사야지, 이 생각은 정말 제발 버리십시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 마음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완전히. 물론 여러분의 예상이 적중하면서 이번에는 성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독약입니다. 그 생각을 머리에서 완전히 빼내야 되는데 개미는 그거를 도저히 빼내지 못해요. 그래서 영원히 개미지옥에서 헤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그런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정한 장기 투자자가 되시는 순간이 오면 그 개미지옥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마치 부처가 사바세계에서 헤매는 중생들을 보는 마음으로 보시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오면 정말로 측은지심으로 그렇게 개미지옥에서 헤매는 개미들을 바라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그냥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십시오. 네, 어쨌든 지금 시장은 테슬라의 이번 3분기 EPS 예상치를 1.5달러 정도로 작년 동기의 76센트보다 2배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난 분기에
1달러 45센트보다도 약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셋에 의하면 이미 시장 기대치가 꽤 올라와서 1달러 58센트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이번 분기에 이 정도 실적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 시장의 강력한 상승세를 유지를 하려면은 이걸 능가하는 실적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능가하는 실적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난 분기가 1달러 45센트였다는 걸 감안하면 팩트셋의 기대치인 1달러 58센트보다는 실제 투자자들 기대치는 훨씬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예상을 해볼 건데요. 저의 예상치는 내일 영상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또 원래 실적만큼이나 가이던스도 중요한데 사실 테슬라는 얼마 전 주주총회를 가졌죠. 그래서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 사이버 트럭, 소형차, 심지어 주식 분할까지 가이던스가 될 만한 내용들은 이미 주주총회에서 모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새로 나올 가이던스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년 예상치는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가이던스 부분은 사실상 주주총회 내용으로 대체를 하고 결국 테슬라가 차량을 많이 판 거는 맞는데 거기에 걸맞는 충분한 수익성을 증명해낼지 아닐지 여기에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규제 크레딧 따위는 없어도 강력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투자자들에게 증명해내야 하는 때인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여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또 시장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시장 전체의 분위기에도 분명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모두가 같이 동업자라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주식이 아닌 다른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좋은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